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9일 밤 7시를 넘었습니다. 2018년이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불안해집니다. 동시에 희망이 솟구치기도 합니다. 이런 때는 정치 지도자들, 특히 언론에 많이 나오는 대통령, 여야 대표 이런 분들이 말을 참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깨지 않도록. 그런데 지난 주말 문재인, 이해찬 두 사람의 말이 정상적인 국민이라면은 참 맨정신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이해찬 두 사람이 말로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말로서 국민들에게 상처 준 것, 그리고 말로서 무리한 수사를 압박해가지고 이재수 전 기무사 사령관이 투신 자살하도록 하는 배경을 만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솟구칠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기가 없습니다. 국민은 임기가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3년 한 4개월, 1500여일 남았습니다. 임기 없는 국민과 임기 있는 대통령이 대결하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짜증내지 말고 느긋하게 한국인들 중에서 뜻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다 깝깝합니다. 김정은도 문재인도 트럼프도 한국인도 다 깝깝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 버티면 이깁니다. 그래 싸우면서 버텨야 합니다. 시간아 가라 해가지고 농땡이 부려서는 안 됩니다. 싸우면서 버티려면은 저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력은 바닥에 있는 힘이죠. 그 저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인성에서 나오는 거죠. 인성, 교양에서 나오는 것이죠. 팔딱팔딱 뛰지 말고 그런 교양을 심어주는 게 바로 예술입니다. 예술. 인문이죠. 인문. 역사, 그리고 문학, 철학, 음악, 미술, 스포츠 이런 게 다 합치면은 인간의 바탕을 이루어줍니다. 교양이라고 그러죠. 교양. 한국의 비극은 교양 없는 자들이 정치권에 너무 많이 간다. 그리고 국가 엘리트층이 약해졌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보수 세력이 잘못한 게 한자를 없애버림으로써 한국어를 망가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건전한 한국어의 바탕을 둔 인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국가 엘리트를 키우는 출발점이 되는 명문 고등학교를 없애버렸습니다. 크나큰 실수를 했습니다. 국가 엘리트는 전문가들하고는 다릅니다. 국가 엘리트는 건전한 인문적인 바탕 위에 선 인격을 말합니다.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넓게 보는 사람입니다. 국가 단위로, 문명 단위로, 세계 단위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해찬, 문재인 두 사람에게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보는 시야가 너무 좁고 국민도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만 국민이니 사람이니 하고 상대편에 서 있으면 그걸 적폐로 몰고 숙청 대상, 괴멸 대상으로 여기는 이 속 좁은 교양과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음악으로, 노래로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볼까 하면서 지금 노래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전편에 이어서 후편을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는 노래는 꼭 유튜브를 찾아서 들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새마을 노래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나의 조국 박정희 작사 작곡 1970년대 박정희 작사 작곡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음악적 그리고 미술적 소양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림을 잘 그리고 스케치를 잘 하는데 보면은 어떤 사물의 핵심을 딱 정확하게 잡는 사람입니다. 눈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은. 그리고 음악적 감수성도 뛰어납니다. 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장모 생신 축하연에서 짝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박정희가 수줍어 하면서 그러나 정확하게 부릅니다. 대구사범을 다니니까 풍금을 치고 대구사범 다닐 때부터 이분이 트럼펫을 좋아했습니다. 트럼펫. 그리고 고향 선산에 있을 때나 저 국민학교 선생으로 일할 때 문경에서 항상 트럼펫을 불렀습니다. 그 울분, 외로운 마음을 트럼펫으로 달랬습니다. 음악.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만들어낸 거죠. 이 나의 조국은 뭐 군가로서도 유명하고 태극기 집회 때만 되면은 이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들어보면은 장엄합니다. 약간 애조가 있어요. 비감이 있습니다. 노래는 제가 들려드릴 수가 없고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작곡 작사입니다. 백두산의 푸른 정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결에 지켜왔네. 무궁화꽃 피고 저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굳세게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에 영롱한 아침해가 동해에 떠오르면 우라말손 금수광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피땀 어린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길이 보존하세. 삼국통이 이룩한 화랑의 옛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 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저는 이 마지막 3절이 참 좋습니다. 삼국통일 이룩한 화랑의 옛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유통일을 하자는 것이죠. 화랑의 옛 정신. 박정희 대통령은 60년대에는 충북 정신을 기렸고 70년대에 들어와서는 경주 개발에 아주 신경을 써서 그 화랑의 집을 만든다든지 또는 김유신 동상을 아주 크게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이 삼국통일 정신을 자유통일과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향토 예비군의 노래. 이것은 이희목 작곡 전우 작사입니다. 이걸 모르는 분 없죠. 향토 예비군의 노래. 향토 예비군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1968년입니다. 1월 21일. 저는 그때 공군의 쫄병이었습니다. 그날이 아주 생생합니다. 생생합니다. 김신조 일당 30여 명의 일당이 청와대 담벼락까지 접근했다가 용감한 경찰에 발각이 돼가지고 흩어지다가 시가전이 이루어지고 해서 이른바 1.1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는 경제제일주로만 안 되겠다 해서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겁니다. 한 손에 망치를 들고 다른 손에 총 들고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운다. 그래서 향토 예비군을 만들었습니다. 그 해에. 이 향토 예비군이 그 뒤에 간첩 소탕 작전 때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향토 예비군의 노래.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직장마다 피가 끓어 드높은 사기. 총을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우리는 대한의 향토 예비군. 나오라 붉은 물이 침략자들아. 예비군 가는 길에 승리뿐이다. 방공의 투사들이 굳게 뭉쳤다. 마을마다 힘찬 고동 메아리 소리.
서로 돕는 일터에 나라 지킨다. 우리는 막강한 향토 예비군. 나오라 붉은 물이 침략자들아. 예비군 가는 길에 승리뿐이다. 역전의 전우들이 다시 뭉쳤다. 나라 위한 일편단심 뜨거운 핏줄. 철통 같은 제2전선 힘이 넘친다. 우리는 무적의 향토 예비군. 나오라 붉은 물이 침략자들아. 예비군 가는 길에 승리뿐이다. 다음은 조국 창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국 창가는 양명문 작사, 김동진 작곡입니다. 이 노래는 한때 애국가를 이 노래로 하자는 운동까지 벌어질 정도니까 정말 훌륭한 작사, 작곡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 저절로 힘이 솟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밝게 보입니다. 김동진 선생은 뭐 가오파라든지 목련화, 수선화,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아주 고급 가곡을 작곡하신 분이죠. 정말 우리 음악사에 참 남을 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김동진 작곡의 이 노래는 그게 가곡이든지 이런 국민가요든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힘이. 흔히 한국인의 노래에 스며 있는 자조의식이라든지 슬픔 같은 게 없습니다. 이분 노래에서는 건강성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이 조국 창가는 원래 유명한 노래인데 최근에 이렇게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3년 3월 1일 노무현 정부 출범한 직후에 애국단체들이 손을 잡고 지금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반핵 반김 국민대회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국민대회. 그때 이 프로그램을 짤 때 노래를 넣어야 되는데 무슨 노래를 넣을 거냐 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회의에 참여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두 노래가 결정이 됐어요. 하나가 조국 창가, 그 다음에 전우여 잘 자라였습니다. 전우여 잘 자라. 전우여 잘 자라. 그 나중에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 조국 창가가 다시 유명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조국 창가는 애국운동 세력의 로고송이 의합니다. 애국운동 세력이 무슨 노래를 부를 거냐? 노래 많습니다. 새로 신곡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뭡니까? 퀸이 부른 We Are the Champions 같은 것도 사실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 보수주의자들이 불러도 좋은 나라입니다. 조국 창가 1절, 2절입니다.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반만년 역사 위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 오곡백과 풍성한 금수강산 옥토낙원, 완전 통일 이루어 영원한 자유평화, 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여기에 자유대한, 자유평화, 완전 통일, 벌써 50년대 노래입니다만 여기에 자유와 통일이 같이 붙어 다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유란 단어를 극구 피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집권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면 자유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이 싫어하니까 나도 같이 싫어한다 이거 아닐까요? 자유 없는 평화, 자유 없는 통일, 자유 없는 개혁, 자유 없는 민주,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자유 없는 민족, 자유 없는 민족이 우리가 한번 되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50년대에 아직 우리가 자유가 뭔지 제대로 모를 때,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자유라는 것은 피를 흘려서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만들어진 노래에는 다 자유가 들어갑니다. 2절, 꽃피는 마을마다 고기 잡는 해변마다 공장에서 광산에서 생산 경쟁 높은 기세,
푸르른 거리엔 재건부흥 노래소리, 늠름하게 나아가는 새세기의 젊은 세대, 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이 마지막 문장, 늠름하게 나가는 새세기의 젊은 세대, 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여기에 우리 민족의 애환, 우리 국민의 다짐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건 사실 헌법 전문의 버금가는 명문입니다. 그러니까 짜증이 났을 때 문재인, 이해찬의 국민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이 노래를 소리쳐 부르면 그 상처가 아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6.25의 노래. 이 노래도 김동진 작곡입니다. 김동진 작곡이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이 노래 중에 한 반쯤 차지할 것 같아요. 김동진 작곡의 작사는 누구냐? 위대한 시인이신 박두진 선생입니다. 박두진 작사, 김동진 작곡 6.25 노래. 이제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떤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도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못질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이제야 어찌 우리 이날을 불의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려온 값진 피의 원한을 풀으리.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도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박두진 선생의 시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아름답진 않아요. 처절한 복수의 다짐이 있습니다. 왜냐? 박두진 선생은 이 노래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공산주의를 절대악으로 본 사람입니다. 공산주의는 절대악입니다. 우리 보수 세력이 실수한 것은 공산주의는 절대악이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상대악이 아닙니다. one of them이 아닙니다. 절대악입니다. 6.25의 노래는 공산주의를 절대악으로 규정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응징하고 복수를 해야 합니다. 복수를 해야 합니다. 복수를 모르는 국민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의 복수입니다. 정의의 복수입니다. 6.25의 노래가 요새 시대를 하게 되고 이걸 반공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노래라고 폄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식자우환이죠. 식자우환. 반공 이데올로기 좋은 겁니다. 다만 반공 자유민주주의라 해야 하죠. 반공을 하더라도 우리가 자유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반공이 필요합니다. 두 개를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반공 자유민주주의. 전우여 잘 자라는 6.25 중에 탄생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950년 가을입니다. 여기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건 유호 작사, 유호 선생 작사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박시춘 작곡, 가장 많은 히트송을 남긴 분이죠. 유행을 남긴 분이죠. 박시춘 작곡, 전우여 잘 자라. 이 서울이 수복되었을 때, 즉 9월 말 서울이 수복되었을 때 박시춘, 유호 두 분이 길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공산당 치하에서 고생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당장 가서 노래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날 밤에 저녁 먹으면서 두 분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것이 전우여 잘 자라입니다. 전우여 잘 자라. 이건 너무나 유명하고 이건 한편의 시입니다. 좋은 시고 그림이 그려지고 이건 뭐라 그래도 시만
놓아도 최고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와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사라져간 전우야 잘 자라. 우거진 수풀을 헤치면서 앞으로 주풍령아 잘 있거라. 우리는 돌진한다. 달빛 어린 고개에서 마지막 나누어 먹던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고개를 넘어서 물을 건너 앞으로 한강수야 잘 있더냐. 우리는 돌아왔다. 들국화도 송리송리 피어나 반기어주는 도들강변 언덕 위에 잠들은 전우야. 터지는 포탄을 무릅쓰고 앞으로 우리들이 가는 곳에 38선 무너진다. 흙이 묻은 철갑모를 손으로 어루만지니 떠오른다 내 얼굴이 꽃같이 별같이. 이 작곡을 할 때는 이제 북진통일 눈앞에 왔다라고 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한 달 뒤에 중공군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전우여 잘 자라. 38선에 보면 박춘석 작곡, 김승민 작사, 노래는 최갑석 시죠. 눈 녹인 산골짜기에 꽃이 피누나 철조망은 녹슬고 총칼은 빛나 세월을 한탄하랴 38선의 봄. 싸워서 공을 세워 대장도 실소 이등병 목숨 바쳐 고향 찾으리. 눈 녹인 산골짜기에 꽃이 피는데 설안에 젖은 마음 풀릴 길 없고 꽃 피면 더욱 슬퍼 38선의 봄. 죽음에 시달리는 북녘 내 고향 그 동포 웃는 얼굴 보고 싶구나. 꽃 피면 더욱 슬퍼 38선의 봄. 죽음에 시달리는 북녘 내 고향 그 동포 웃는 얼굴 보고 싶구나. 이해찬, 문재인 두 사람의 머릿속에 죽음에 시달리는 북녘 내 고향 그 동포 얼굴이 생각납니까? 아오지 탄광에서 쓰러지는 6만 명의 국군 포로의 목소리. 전선야곡이라는 노래죠. 이 노래도 또 박시춘 작곡의 유호 작사입니다. 전우의 잘 자라하고 같은 콤비죠. 가랑이 비 휘날리는 전선의 달밤,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도 차가운데 단잠을 못 이루고 돌아 눕는 귓가에 장부의 길 일러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아, 그 목소리 그리워. 들려오는 총소리를 자장가 삼아 꿈길 속에 달려간 내 고향 내 집에는 정한수 떠놓고서 이 아들의 공비는 어머님의 흰머리가 눈부시어 울었소. 아, 쓸어안고 싶었어. 여기 군인을 전선에 보낸 어머니,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에 어디 군대는 인생 섞이는 곳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까? 정한수 떠놓고서 이 아들의 안전을 비는 것이 아니라 공을 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용감하게 싸워서 나라를 위해서 공을 남겨주기를 비는 어머니입니다. 정한수 떠놓고서 자기 아들만 살아달라고 살아오라고 빌지 않습니다. 전선야곡. 이런 노래를 남겨주신 이 위대한 작곡가, 작사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